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합 회로를 위한 베릴로그 HDL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멀티플렉서 회로 가운데 2대1 데이터 선택을 위한 멀티플렉서를 중심으로 베릴로그 HDL의 문법과 비바도 툴의 사용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3.1.2.1 단원 2대1 멀티플렉서에 대한 베릴로그 HDL을 알아보고 또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선택을 위한 멀티플렉서 회로의 동작을 살펴보겠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그림이 2대1 선택을 위한 멀티플렉서 회로도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두 개의 데이터 입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동작을 하게 되죠. 입력은 D0, D1 두 개의 데이터 입력 그리고 이들 데이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셀렉트 신호 이렇게 세 개의 입력이 있고요. 출력은 선택된 데이터를 내보내는 Y 하나가 되겠습니다. 2대1 멀티플렉서에 대한 이제 회로도와 진리표를 보고 계신데요. 셀렉트 신호가 0일 때, 이때는 D0의 값이 그대로 D1으로 Y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트가 1일 때는 D0 값과 관계없이 D1의 값이 Y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셀렉트가 0일 때는 D1이 입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D1의 입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D1 쪽이 돈케어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가 1일 때는 D0 쪽이 돈케어로 해서 진리표가 좀 간단하게 형성이 되겠습니다. 멀티플렉서 회로를 이제 실습하시다 보면 왼쪽과 같은 그 게이트 레벨로 풀어서 펼쳐진 그 먹스 회로를 보시게 되고 RTL 회로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그 동작에 대한 이 심벌 모양의 회로가 RTL 회로에서 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을 그 게이트 레벨을 보면 셀렉트 신호가 로우일 때는 인버팅 요쪽 위쪽이 인버팅이 돼서 이쪽에 하이 엔드 게이트 자체에는 하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D0가 여기까지 출력이 되고요. 그 대신 여기가 로우일 때는 이쪽 엔드 게이트는 이쪽 로우에 의해서 항상 차단되기 때문에 이쪽에 항상 로우가 나오죠. 그래서 셀렉트 신호가 로우일 때는 D0의 값이 여기를 거쳐서 이쪽은 항상 이 OR 게이트의 아래쪽은 항상 로우니까 결과 YA로도 항상 D0가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가 하이일 때는 반대로 여기가 하이니까 이쪽 위쪽 엔드 게이트 이 셀렉트 입력 쪽을 보면 인버팅 돼서 로우가 되죠. 그래서 이 위쪽 게이트는 항상 D0가 차단이 돼서 로우로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신호가 하이일 때 D1이 이 엔드 게이트의 출력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쪽이 로우면 로우, 이쪽이 하이면 하이가 나오죠. 그래서 셀렉트가 하이일 때는 YA에 항상 하이가 전달이 되는 게이트 회로의 동작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심볼로서 동작의 셀렉트가 로우일 때는 D0가 출력, 하이일 때는 D1이 출력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릴로그 HDL 2대1 멀티플렉서에 대한 베릴로그 HDL 코드를 살펴보겠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회로에 대해서 잠시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는 것이 이제 MUX2 베릴로그 HDL 코드가 되겠는데요. MUX2.v로 했고 또 모듈 이름도 MUX2라고 붙였습니다. 입출력 신호 정의에는 3개 입력 데이터 D0, D1과 선택을 위한 셀렉트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에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게이트 레벨로 풀어서 출력을 내보내는 것을 YA 그리고 YB에다가는 어떤 그 심볼 모양처럼 동작적인 기술을 하기 위한
verilog HDL. 그래서 서로 다른 코드로서 풀어본 출력 두 가지가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를 사용한 2대1 멀티플렉서 코드를 살펴보면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AND 게이트나 OR 게이트 뭐 이런 식 인버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개의 괄호 속에 AND 연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AND의 결과를 OR하는 앞에서 봤던 게이트 레벨 풀어서 설명했던 회로와 같은 동작이 되겠습니다. select D0에 대해서는 select에 인버팅을 붙여서 AND 게이트 AND를 하고 그 다음에 D1에 대해서는 select를 그냥 AND를 해서 high일 때는 D1, low일 때는 D0가 YA로 전달되도록 그렇게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학습한 내용들 가지고서 구성하실 수가 있죠. 두 번째 살펴볼 YB는 새롭게 소개되는 문법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조건 연산자와 또 비교 연산자 두 가지가 사용이 됐어요. 먼저 조건 연산자를 살펴보면 이 물음표와 콜론 이것으로 세 가지 항목이 이제 그 구분이 됩니다. 먼저 물음표 앞에 오는 어떤 연산식이 있는데 이 괄호로 보통 이제 묶어요. 그랬을 때 이 괄호 속의 내용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 괄호 속의 내용이 참이면 물음표 표시 다음의 데이터가 YB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괄호 속의 내용이 거짓이면 물음표 다음이 아닌 콜론 다음에 오는 신호의 값이 YB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select가 0이냐 참이면은 D0가 YB로 전달이 되고 select가 0이냐 거짓인 조건은 select가 0이 아닌 즉 high인 값이 되겠죠. 그랬을 때 select가 high일 때는 D1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면 이게 물음표 뭐 콜론 이게 좀 헷갈리겠지만 이 조건 연산자를 잘 이제 파악을 하시면 위쪽 어떤 그 동작적인 게이트 레벨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를 사용한 것에 비해서 좀 더 편리하게 코드를 짤 수도 있고 이해하기도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작적 중심으로 코딩한 것을 비헤이비어럴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 연산자는 무엇이냐? 이 괄호 속에 비교 연산자가 이제 활용이 되어졌는데 이퀄 표시 두 개가 연속으로 붙어서 나왔을 때예요. 그러면 이퀄 표시 앞에 있는 신호와 뒤에 있는 신호가 같은가를 판단했죠.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 참, 두 개가 다르면 거짓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이제 비교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같지 않다, 뭐 크거나 같다, 작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비교 연산자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같은가 아닌가만 같을 경우에 참, 같지 않으면 거짓을 내주는 요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만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셔널 오퍼레이터, 즉 비교 조건 연산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순차 회로에서 2대1 선택을 위해 활용되는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ssignment과 함께 사용되고요. 이렇게 사용 예를 살펴보면 assign y equal 괄호 열고 condition 어떤 조건을 판별하는 어떤 그 조건 연산자가 활용된 연산식이 이 안에 들어오고요. 괄호 안의 내용이 참이면 물음표 다음의 값이 y로 전달이 되고 이 컨디션이 거짓이면 물음표 다음이 아닌 그 뒤에 오는 콜론 다음에 D1이 y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assign 출력 값을 받아들일 신호 equal 컨디션 그다음에 물음표 그리고 전달할 신호 하나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달할 신호 하나
그리고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y에 전달되는 값은 괄호 안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참이면 컨디션에 이어서 나열된 신호 중에 앞에 위치한 D0가 전달되고, 거짓이면 컨디션에 이어서 나열된 신호 중 뒤에 위치한 D1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값 판별 오퍼레이터, 그래서 이퀄이 두 개가 오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죠. verilog HDL에서 참 거짓을 판별할 때 사용되는 오퍼레이터인데, 두 값이 조합회로, 이 오퍼레이터는 조합회로든 순차회로든 조건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어느 곳에서든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용 형태는 괄호 열고 A equal 그 다음에 B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와 B가 같으냐 이걸 물어보는데, 때로는 둘 다 변수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한쪽이 상수 앞에서 어떤 값이 0이냐 셀렉트가 0이냐 하고 물어봤었죠. 그래서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값을 비교할 수도 있고, 하나를 상수로 고정된 값으로 해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등호 앞과 뒤의 값이 같으면 참, 다르면 거짓으로 판별하겠습니다. 자, 이제 멀티플렉서 회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mux2.v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타이밍 차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D0는 1마이크로세컨드 주기에 로우와 하이가 50대 50인 반복적인 신호고요. 그 다음에 D1은 2마이크로세컨드 주기에 로우 하이가 반복되어지는 신호고, 셀렉트 신호는 이 두 개의 신호를 충분히, 이 두 개의 신호보다 충분히 긴 주기의 신호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신호가 로우일 때 이 D0 값이 YA건 YB건 똑같이 동일한 값이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D0가 출력에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가 하이일 때는 D1의 값이 출력으로 YA건 YB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A와 Y_A와 Y_B가 서로 다른 형태로 verilog HDL로 코딩이 됐지만 그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이제 mux2.v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스티뮬러스 파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리스타트는 시뮬레이션 타이밍을 0으로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타임 0부터 시작하기 위한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add underbar false D0가 시작은 0나노세컨드에서 0으로 시작하고 500나노세컨드에서 1이 되어지고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반복되어지는 1마이크로세컨드 주기의 D0 신호를 선언했죠. 그리고 D1에 대해서는 2마이크로세컨드 주기의 50대 50 듀티의 신호, 그 다음에 셀렉트 신호에 대해서는 8마이크로세컨드 주기의 신호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run 8마이크로세컨드, 그래서 셀렉트 한 주기를 보면 셀렉트가 로우일 때의 변화와 또 셀렉트가 하이일 때의 변화를 볼 수가 있어서 8마이크로세컨드만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my_mux2.tcl 파일을 작성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mux2에 대한 이제 실습을 하시려면 프로젝트는 컨블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mux2.v 파일은 직전에 사용했었던 verilog HDL 파일을 카피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mux2.v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는데, 여기서 또 이제 스티뮬러스 설정을 방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my_mux2.v mux2.tcl 파일을 작성해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my_mux2.tcl 파일을 기존의 마지막 tcl 파일을 복사해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ux2.v에 대한 회로도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RTL 회로도와
신세시스 결과 회로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 실습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그 교재를 보시고 한번 직접 해보셔도 되고, 동영상을 보시고 실습을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동영상 보지 않고도 하실 수 있도록 실습을 반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바도 그 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창이 열리는 거 지난 시간에 보셨죠? 컴블렛 프로젝트를 다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좀 실험하느라고 좀 했었는데, 예, 마지막 파일이 gate4a였네요. gate4a를 클릭을 해서 이것을 이제 그 파일 아래쪽에 파일 save file as 해서 여기다가 이제 mux2.v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듈 이름을 mux2로 바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코드를 옆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D0, D1, select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신호가 되고, 출력은 YB가 그대로 사용되어지면 되겠죠. 제가 마우스로 이게 선택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A에 대해서 코드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select를 인버팅한 것과 D0를 AND 하고요. 그것과 OR 할 것이 select 신호와 D1을 AN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B에 대해서는 조건이 select가 0과 같은가를 파악하는 비교 연산자와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 참이면 D0, 거짓이면 D1을 YB에 전달하라. 이렇게 해서 코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드 수정이 끝났으면 이 수정된 코드를 mux2에다가 올려야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봐서 여기 파일이 들어가니까 그냥 올라와졌네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해야 되죠? 얘네들을 탑 모듈로 올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mux2 파일을 처음 만드실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그 add source 해서 mux2를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set as top, 그리고 시뮬레이션 쪽에서도 set as top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run 시뮬레이션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 TCL 파일을 세이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파일, 오픈 파일, 그 다음에 my gate4.tcl 파일을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파일, 뭔가 이제 여기 수정을 가한 다음에 파일, save file as 해서
예, myMux2.tcl로 저장을 하면 다음에 내용을 한번 수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맨 위에 1마이크로세컨드짜리를 D0로 바꾸고 2마이크로세컨드짜리를 D1으로 바꾸고 4마이크로세컨드짜리는 그냥 없애고요. 그 다음에 A를 셀렉트 신호로 바꾼 다음에 얘를 8마이크로세컨드, 그러면 얘는 하프 듀티인 4마이크로세컨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시뮬레이션을 런할 때 뭐를 해야겠죠? 소스, 그 다음에 이 TCL 파일을 갖고 와야 되는데 TCL 파일 위에 있는 로케이션에 대한 것과 이름,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서 밑에다가 컨트롤 V 해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밍 차트를 살펴보죠.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트를 해보면 YA, YB가 셀렉트가 로우일 때는 D0 값이 YA, YB에 나타났죠. 그럼 셀렉트가 하이일 때는 D1 값이 YA, YB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작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제 마무리했고요. 이제 그러면 회로도를 일레버레이션 결과 회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매틱을 클릭해 보시면, 자, YA는 셀렉트 신호가 인버팅 돼서 게이트에 D0와 AND 게이트 되고 결과가 OR 게이트, D1은 셀렉트가 하이일 때 AND 돼서 OR 게이트 거쳐서 나와서 게이트 레벨의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로 verilog HDF 코드를 작성한 YA는 이렇게 게이트처럼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동작적 모델링을 했었던 그 조건 연산자하고 또 그 등가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동작적인 모델링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심벌 형태로 YB가 나타났었죠. 자, 이제 RTL 레벨의 회로도 확인을 마쳤고 신세시스를 해서 신세시스 결과 회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시스가 됐고요. 신세시스 결과를 오픈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션 결과를 스키매틱에 닫고, 지금 보시면 YA, YB 출력이 두 개인데 LUT는 3인풋 LUT 하나만 사용된 걸, LUT3가 하나만 사용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두 개의 동작이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신세시스 툴이 출력 두 개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회로는 하나로 단일화 시켜서 출력 버퍼만 두 개로 이렇게 분기해서 내보낸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세시스 툴이 스스로 판단해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회로를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습 결과를 보셨고요. 이번
그 실습에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그 트윈프된 먹스에 대한 2대1 데이터 선택을 위한 2대1 먹스에 대한 베를로그 HDL 코드를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를 사용한 예와 그 다음에 이제 동작적 그 모델링에 대한 예를 가지고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새로운 베를로그 HDL 문법을 2대1 선택을 위한 조건 연산자, 그 다음에 등가 연산자 두 가지에 대한 학습을 하셨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그 조합 회로를 하나 더 살펴볼 텐데 멀티플렉서 회로 설계를 위한 베를로그 HDL2 교재 3.1.2.2의 내용과 또 3.2.2.2 내용에 대한 이제 실습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또 4대1 목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이나 건의사항은 댓글이나 또 메일로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